네, 안녕하세요. 성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기업, 특히 이제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 이 대표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법률 자문의 필요성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규모가 꽤 되는 기업의 대표분인데도 법률 자문은 계륵과 같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당장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자문의 결과가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아예 자문을 안 받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찝찝한 그런 존재와 같다고나 할까요? 이 매년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의 법률 비용을 사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 대기업들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지금 당장 소송을 지면 회사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기업들에겐 법률 자문 비용이란 것은 마치 구독은 했지만 한 편에 한두 편 볼까 말까한 OTT 구독료와 비슷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구독을 끊어버리자니 심심할 때 한두 편씩 부담 없이 검색해서 손쉽게 찾아보던 드라마나 영화를 못 보는 것이 가끔 아쉬울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소송에서 완전 승소를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 법률 비용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승소를 하더라도 그중 상당수는 막상 이기고 나면 솔직히 변호사가 한 거라고, 내가 주는 자료들 정리한 거랑 서류 몇 개 글 써준 게 다지 뭐. 어차피 법리적으로 내가 이길 사건이었는데 괜히 변호사 비용만 많이 들였다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클로징하고 나서도 이건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에서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 계약서에 문구 좀 만들어 놓고 계약서 검토 비용이랍시고 변호사들이 몇천 불, 몇만 불씩 청구하는 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기도 하죠. 지극히 다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변호사라서 이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위 비용들이 다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저도 비슷한 생각을 다른 변호사 내지 다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곤 하니까요.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위 비용이 과연 뭘 위한 비용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조금은 덜 아까운 법률 비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의 생각을 한 번쯤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한 기업의 대표보다 그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다가도 회사 생각에 갑자기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자려고 누웠다가도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급하게 이메일을 쓰는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고민의 무게가 그 회사의 대표가 가진 그것의 무게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 대표가 가진 고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대표가 가진 고민의 무게가 줄어야 대표는 그 고민을 다른 쪽, 뭐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후속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변호사가 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무형적이거나 심지어 그 결과가 뭐 A 또는 B와 같이 뜬구름 잡는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명확하지도 않고 애매한 무형적인 결과물을 만들려고 시간당 왜 수백 불, 많게는 수천 불의 비용을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근데 그건 변호사가 이 결과물을 내기까지,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과연 물리적으로 몇 시간 몇 분을 썼을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가끔 비용을 내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진로 상담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재미삼아 타로점을 보기도 하죠. 내가 내는 금전의 반대급부로 받는 것은 대부분 뭐 그들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조언, 그리고 가끔은 큰 의미 없는 위로인 때도 많죠. 내가 얻은 무형적인 반대급부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들이 나의 고민을 공유하고 그 짧은 2~30분의 시간만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그 고민을 대신하여 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변호사의 비용에도 이 고민을 대리하는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고객을 위해서 어떤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고 협상하는 그 1시간의 시간 안에는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에 대한 가치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요. 적어도 그 1시간 동안만큼은 변호사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은 모두 제쳐두고 오직 고객을 위해서 그 고객의 고민을 대신하여 주는 사람이 됩니다. 변호사는 그 회사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어떤 특정 시간 동안만큼은 그 회사의 누구보다도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깊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나의 고민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뭐 몇천 원, 몇만 원 수준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분이 있다면 그분은 딱 그 수준의 변호사 또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또는 그 고민의 무게를 굳이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지려고 하실 필요도 없죠. 그 정도 낮은 가치의 고민이라면 타인의 의견이나 고민의 공유가 필요하기보다는 직접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면 충분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굳이 타인의 걱정 대리 비용이 비싼에 만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역시 뭐 개인적으로 사주팔자를 본 적도 없고요. 딱히 역술인이 나의 고민의 무게를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술인들의 서비스 비용 얼마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하네 혹은 싸네 비싸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셀프로 법인 설립부터 등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정보만 입력하면 각종 계약서 템플릿을 자동적으로 완성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내가 하는 고민의 깊이와 그 크기가 이와 같은 셀프 서비스 내지는 AI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변호사에게 비싼 비용을 주면서까지 나의 고민을 나눠 가질 것을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위 서비스만으로 내 마음속의 걱정이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걱정과 불안감을 나눠 가질 변호사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도 나의 스트레스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변호사 비용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좋은 변호사는 한 기업 안에서 그 대표나 법인의 임직원들이 수시로 뿜어내는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다시 호흡할 수 있는 산소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식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사업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유쾌하지만은 않은 고민들, 그 폐기물의 일부를 변호사가 흡수해서 다시 회사가 건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밀폐된 방 안에 식물을 가져다 놓고 그냥 방치만 해놔서 시들시들해진 이 식물에게 나중에 산소가 부족한데 왜 제 역할도 못하고 빨리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내지 못하는지 그 식물 탓맛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주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이 계속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제 역할을 하려면 꾸준히 물과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야 하듯이 변호사에게도 우리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경영 현황, 내부 사정,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규제의 변화 등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같이 해결을 나가야지 나중에 더 큰 일들을 같이 고민해서 그 고민을 흡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일부 대표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죽음과 변호사 고용은 최대로 미루는 것이 좋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물론 사실 살면서 변호사를 한 번도 안 만나거나 한 번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미 산소가 거의 고갈된 방 안에 갑자기 식물 하나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기는 어렵듯이 사건이 다 터질 때까지 이 변호사와 일체의 소통이나 업무가 없었는데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쪽에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이겠죠. 대표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듣는 변호사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가 우리 사업과 이쪽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처음부터 이 변호사한테 설명을 하고 있자니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답답하다는 거죠. 소위 대형 로펌의 시급이 엄청 높은 유명한 변호사는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회사의 고민을 쫙 다 파악하고 솔루션도 탁 하고 제시해 줄 것 같은데
괜히 규모가 작은 로펌의 시급이 싼 좀 무능한 변호사를 써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뛰어나고 경험 많은 슈퍼로이어라고 하더라도 슈퍼히어로는 아니죠. 나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나 이쪽 산업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짧은 시간 내에 내 방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 방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소를 마구마구 뿜어내는 화초가 되기란 어렵습니다. 또 고객들은 변호사가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변호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쪼려는 경향이 다소 있는데, 특히 소송이 아닌 기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만큼 리스크가 보이고요. 그 리스크가 미리 보여야 예방도 가능한 것입니다.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대학병원의 의사보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동네 병원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나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처방도 제때제때 내려줄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대학병원 의사를 내 주치의로 해서 매달 검진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건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을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시간당 비용이 1,300불, 1,400불의 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우리 회사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 부담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비용이 부담돼서 명색은 주치의인데 1년에 한 번도 찾아갈까 말까 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주치의가 되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주치의도 내가 자주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정기적으로 뭐 혈압도 재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할수록 나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치의가 볼 때 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든지 건강 관리를 위한 식습관 등을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식물과 같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법률 비용은 누구에게나 다 비싸게 느껴지고요. 결코 유쾌한 소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에 변호사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개입을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법률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고민의 중압감은 대표 본인에게 더욱 과도하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비용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미루는 최후의 비용 개념으로 인식이 된다면 정작 그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그 비용의 효용성에 대한 실망감도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조금은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